2007년 1월 8일 새벽 2시경 부산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저희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 절도 사건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탐문 수사하려고 옆집 식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또 다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도 사건에 대해 수사하려고 찾아간 옆집 식당에서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 피해자는 60대 여주인으로 식당 뒤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빨간 겨울 점퍼에 방한 바지를 입은 채 전기장판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건이 1월 달에 났어요. 엄청 추웠던 겨울밤. 난방이 안 되는 다락방에 따뜻하게 있기 위해서 전기장판을 켜고 누워있다 변을 당한 듯 보였습니다. 방 안은요 깨끗했습니다. 범인이 사건 후에 방을 치우고 갔거나 혹은 집이 어질러질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범인이 피해자를 해하고 도망갔거나 둘 중 하나겠죠. 시신의 양쪽 눈꺼풀에선 일혈점이, 얼굴에는 우열이, 목에는 까진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딱 봐도 범인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죽였구나. 그리고 그 여성의 중요 부위가 훼손돼 있었어요. 또한 피해 여성의 손가락에는요 반지 자국이 있었습니다. 반지가 아닌 반지 자국. 즉, 이 여성의 손에 반지 자국이 남을 정도로 늘 항상 끼고 있던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가 빠졌다. 범인이 가져갔을 확률이 매우 높죠. 1차 유관 감식을 진행했던 형사부는 피해 여성의 목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목덜미에 작은 나무 가시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시에 이 피해자 가게가요 되게 허름한 가게였어요. 그래서 그 식당의 뒤쪽 문이 나무 합판으로 만든 나무 문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문에 누군가 강제로 부수고 밀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나무 합판의 조각, 가시가 이 피해자 목덜미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지난밤 범인 장갑을 낀 채로 강제로 힘으로 이 식당 뒤쪽 나무 합판 문을 밀고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범인의 장갑에 이 나무 조각 가시들이 묻었고 이걸 모르고 있었던 이 범인이 그 장갑 그대로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앞서 장갑에 묻어있던 나무 가시가 다시 피해 여성의 목으로 옮겨간 거구나. 이 범인은 가게 정문이 아닌 뒷문을 이용해 들어왔습니다. 앞문은요 나무문이 아니었어요. 뒷문이 나무문으로 내가 힘으로 밀면 밀리겠다 라는 걸 안 듯 했습니다. 즉 범인은 이 가게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숨진 탓에 감식은 겉옷부터 하나씩 안쪽으로 진행됐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해 세밀하게 미세 증거물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빨간 점퍼에서 파란색 섬유 몇 올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옷에는 파란색이 없는데 범행 현장에 이렇게 섬유가 발견됐을 때 이건 수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더욱 천연 섬유보다는 인조 섬유가 더 많은 도움이 된대요. 피해자 시신의 손톱 밑에서 미세한 혈흔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DNA까지 나오면 쭉쭉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건 발생 후 무려 일주일 동안 아무 소득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 DNA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형사들은 다시 식당 주변에서 탐문 조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은 사건이 아니다 보니 주민들이 수사에 협조를 잘 안 해줘. 사건 현장에 단서는 너무 없고 진짜 믿을 건 주민들의 도움밖에 없는데 그러던 중 경찰은 어렵게 한 이웃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주민 한 분이 쓱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난 잘은 모르겠고 여기 근처 사는 동네 건달 김씨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얼마 전부터 자기가 무슨 금반지를 팔았는데 돈이 꽤 나오더라 어쩌더라 떠벌리고 다니더라고.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는 놈이 어디서 금반지를 난 건지. 그런데 딱 마침 죽은 그 여주인도 반지가 없어졌다며. 그 건달은 당시 49살의 김씨. 진짜 김씨는 그 금반지를 어디서 났을까? 이 김씨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이 김씨 죽은 피해자 여주인의 집에서 하숙도 했었네. 그러니 피해자 여주인 집 구조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네. 경찰은 바로 이 김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날 그 시각 어디서 뭐 했어요? 금반지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아줌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증거 있어요? 이 김씨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거예요. 경찰이 일을 이따구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김씨 코에 손톱 자국이 있네. 아니 김씨 그 코에 난 상처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거 손톱 자국 아니에요? 누가 손톱으로 긁은 거 아니야? 아니 이 경찰들이 미쳤나? 이거 내가 얼굴 긁다가 내가 긁은 거예요. 김씨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뭔가 경찰의 이 김씨가 이상한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이 김씨를 몰아세우고 잡아 넣을 순 없는 거잖아요. 우선 경찰은 김씨의 손톱과 타액을 채취하고 일단은 그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에 피해자 여주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미량의 혈흔 이것과 이 김씨의 DNA를 딱 조사했는데 일치한다네. 네가 범인이 맞구나. 바로 체포한 거예요. 너 딱 걸렸어. 그런데 이 김씨 맨 처음 경찰서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풀려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왜 가? 하지만 도망쳐봤자 경찰 손바닥 아니죠. 바로 잡혀 다시 끌려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그는 당당했습니다. 손톱에서 나온 게 뭐요? 사건 전날 그 아줌마랑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묻었나봐요. 그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내가 죽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엄한 사람 잡지 마세요. 하지만 경찰은 이 김씨의 집을 수색하면서 또 하나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죽은 피해자 여주인의 옷에서 나왔던 파란색 옷 섬유. 그 섬유와 똑같은 파란색 점퍼가 이 김씨 집에 있네. 이 김씨는 범행의 증거가 남아있을까 하는 걱정에 범행 후 바로 옷 세탁을 했지만 그 점퍼엔 여전히 여주인의 집 뒷문을 통과할 때 묻었던 나무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신 파란색 점퍼에 왜 여주인 가게 뒷문 나무 가시가 박혀있어? 이 나무 가시가 피해자 목에도 있었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뒷문을 그냥 열고 들어왔다면 이 가시가 이렇게 묻어있을 리가 없잖아. 뒷문을 강제로 부수고 밀고 들어올려다가 당신 옷에 묻은 거 아니야.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자 그때서야 김씨는 죄송합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이 여주인 집에서 하수까지 했다던 김씨가 왜 그 여주인을 죽인 걸까? 범행 동기는 그 여주인이 갯돈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돈만 훔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죽이게 됐어요. 처음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변태 성욕자 살인으로 가장하려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신고가 들어온 절도 신고도 이 김씨가 여주인 죽이고 바로 옆집으로 다시 침입해서 돈을 훔치고 달아났던 거예요. 참, 가족도 직장도 없었던 본인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챙겨줬던 은인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인 건데 이렇게 죽이고 이 김씨가 챙긴 돈은요 고작 11만 8천 원과 금가락지 하나였습니다. 같이 하수까지 하면서 다정하게 잘 지냈고 그만큼 믿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시신 훼손까지 하고 그러면서 챙긴 돈이 고작 11만 8천 원. 이 사건은요 크게 처벌에 대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재판 결과를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벌어졌던 60대 여주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